영원, 과거와 미래 양방향의 확장. 우리가 태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3차원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삶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차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직선상에서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우주의 진실을 알고자 할 때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무언가에는 분명한 시작점 같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함이라는 말은 미래와 과거의 양방향으로 확장됨을 의미하기에 직선이 아닌 원형의 개념입니다. 모든 물리적 존재를 구성하는 물리적 우주의 가장 작은 요소들, 이를테면 원자, 중성자, 전자, 쿼크, 렙톤의 특징을 알면 알수록 시작과 끝이 없는 우주의 영원성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빅뱅 이론, 즉 우주가 태초의 대폭발로 시작된 후 지금까지 팽창하여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그 빅뱅 이론과 같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뿐 아니라 신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놓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들 이전에 있어 왔던 것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우주는 3차원의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내든 아니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같은 모습을 띌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순환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상태는 우리가 살기 이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과학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순전히 다차원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변함에 따라 3차원 현실에서는 물리적 사물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동한 사물들 사이의 공간을 측정하고 그것을 거리라고 부르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들이 우주 안에 존재하게 되면, 즉, 새로운 차원들은 지금의 3차원적 시각으로는 볼 수 없으며 측정 장치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차원들이 우주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암흑물질, 즉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과 같은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고 오로지 중력을 통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 안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면 우주는 그 새로운 생각을 포용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거대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주는 크기를 늘리는 대신 일종의 분열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차원의 관점에서 분열을 겪습니다. 어떤 차원적인 분열이 생겨날 때, 즉 3차원의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차원적인 분열이 생겨날 때 뇌파 또는 폭발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차원의 현실에 속한 모든 것의 본성, 특성, 법칙도 변하게 됩니다. 3차원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차원들이 팽창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물리적 효과 때문에 빅뱅 이론도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주 진화의 단면적인 모습일 뿐, 새롭게 생겨난 차원의 에너지 진동은 이전 차원보다 더 높습니다. 이 우주 안에 위치하는 각각의 은하계를 살펴보면 우주 안에는 블랙홀과 같이 여러 개의 차원이 있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에너지를 끌어당길 뿐 아니라 방출하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간차원적 관문입니다. 이러한 간차원적 특성 때문에 블랙홀은 3차원에 있는 사물과 같은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공을 어긋나게 합니다. 블랙홀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3차원적 현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진동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블랙홀의 유니테리성, 즉 양자역학으로 기술되는 모든 계에서 우리가 주어진 물리계의 기술을 변환하더라도 그 존재 확률은 보존됨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매우 중요한 특성을 말한다. 이 유니테리성 또한 블랙홀의 간차원적 특성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암흑물질과 블랙홀은 절대 부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주 내에서 벌어지는 간차원적 현상일 뿐입니다. 통합된 의식인 근원.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먼 과거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이 시작된 시점으로,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던 시점으로, 그리고 모든 차원들이 시작한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영원성은 일직선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편의상 우주가 시작된 시점을 태초라고 부르겠습니다. 태초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됨은 머릿속 지식이 아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됨은 잠재적 에너지의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됨은 모든 것이자 그 모든 것의 반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에는 통합된 의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고 한계가 없는 이 통합된 의식에 이름을 붙이기만 해도 그 즉시 그것이라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본질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 대정령, 푸르샤, 즉 영원하며 외적 사상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참된 자아를 말한다. 푸르샤, 에너지, 누멘. 누멘은 라틴어로 신, 영혼, 신성을 뜻하는 말이다. 전능의 신, 무한의 궁극, 전지의 신, 통일장, 알라, 상위 자아 등은 아마도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을 근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이 체계 전반에 걸쳐 나오는 통합된 의식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잡아낼 수 있는 중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나 이 물리적인 경험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근원의 공간 속에서 또한 그 공간으로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아에 대해 특정한 느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느낌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밖에 다른 대상과 다르다거나 별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상위 자아라고 불리는 실제로서 존재합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영원하고 형체가 없으며 전능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참 자아입니다. 당신은 생애를 살 때마다 그 실제에서 시작하고 그 실제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담긴 모습입니다. 근원의 에너지 진동수와 관련해 그 실제를 상위 자아라고 부르는 까닭은 물리적인 구조체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상위 자아와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당신을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상위 자아는 에너지의 단위라기보다는 근원의 큰 흐름 속에 들어있는 작은 흐름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앞으로 근원이라고 부를 이 통합된 의식은 처음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이 하나됨의 상태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됨과 분리된 상태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안에서 처음으로 이탈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움직임이자 그때 당시 여전히 비물리적이었던 이 비장소에 있던 나머지 것들과 일치되지 않았던 첫 번째 반대되는 에너지 진동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커질수록 다른 움직임을 끌어당겼고 그것은 점점 더 나머지와 분리되었습니다. 물리적 현실은 이러한 움직임이 최대한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의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물리적 현상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은 전자기 방사선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 전자기 방사선을 첫 번째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중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빛은 파장의 성질뿐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는 본래 고정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입자의 특성과 행동 때문에 당신은 이 물리적 현실을 고정적이라고 보고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것은 단지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이 에너지 진동은 너무나 오랫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분리되었고 그 모습도 고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물리적 경험이 당신의 눈에는 고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귀, 눈, 코, 혀, 신경체계 이들 또한 모두 에너지 진동입니다만 이러한 귀, 눈, 코, 혀, 신경체계 등은 단지 다른 에너지 진동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 진동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는 소리, 색깔, 냄새, 맛,
촉감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물리적인 구조는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성의 시대 또는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하나됨을 아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점점 더 깨닫고 있으며 근원에 대한 자신의 내적 지식과 점점 더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의식이 이미 하나됨을 얻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나됨을 떠나려고 했다는 점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의식은 본질적으로 매우 우주적이며 광범위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한 곳에 도착해서 그 장소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됨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본래 근원은 존재에 속한 기능입니다. 근원은 창조자로서의 기능, 즉 이 물리적 현실에서 우리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러한 창조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나 존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법칙을 포괄하는 법칙이 우주 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법칙이라는 단어는 위의 원초적인 욕구에 적용되면 단순히 보편적인 어떤 특질을 의미하는데 이 특질은 예외 없이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며 우주의 본질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칙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용어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됨의 법칙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이 법칙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법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이 법칙은 최대한 근원을 분리시키기 위해 작용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탈된 대상을 촉진하여 다시 진정한 하나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됨에서 처음으로 이탈된 에너지 진동이 하나됨으로부터 다른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탈된 에너지 진동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겨 이탈시킵니다. 일단 최대치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려고 하는 법칙 때문에 반대로 이들 이탈된 에너지 진동들을 다시 하나됨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볼 때 만약 근원이 아닌 것이 없고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진실과 결과는 오직 하나됨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진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혼, 생각, 물리적 현실의 수준에서 서로 일치되는 에너지 진동들은 모이게 하고
일치되지 않는 진동들은 서로 떨어지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정지 버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허점도 없습니다. 이 법칙은 하루도 쉼 없이 영구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를 인식하지 못할 땐 법칙이란 생각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법칙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벽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칙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이해하든 못하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이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2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곳에 있다. 내 손, 내 발, 내 얼굴은 내 인생의 사계절이 도착하고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다. 각각의 계절은 궁극을 향해 올라가지만 소모적인 시간 속으로 빠지고 만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인류는 영원히 신성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원에서 이탈한 이들 에너지 진동 중 하나는 생각의 에너지 진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의 상위 자아라고 부르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의 에너지 진동에서부터 툴파의 에너지 진동, 일부 문화에서는 툴파를 생각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 툴파의 에너지 진동이 생겨났고 툴파의 에너지 진동에서 물리적 형태의 에너지 진동이 생겨났습니다. 당신이 그런 물리적 형태입니다. 본래 당신은 하나의 생각이었지만 근원과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근원으로부터 최대한 발전된 모습입니다. 당신은 근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곧 근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근원과 당신의 상위 자아의 선구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물리적 형태보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근원 자체의 진화가 근원 에너지의 선구적인 부분인 바로 당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언급한 이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물리적 부분의 관점에서 물리적이라고 부르는 이 고정적이고 입자와 같은 3차원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숭고한 결정일 뿐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물리적 차원은 나름의 본성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 안의 진화를 촉진합니다. 그 방식이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진동이 무엇이든 그걸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원에게 물리적 현실은 선함과 악함, 긍정과 부정 같은 반대적인 속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아주 완벽한 놀이터임을 뜻합니다. 당신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특정한 방법은 당신이 따라서 근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근원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조 체험의 이로움.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검은색이 있을 때 비로소 흰색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상반된 것이 어울려 있는 이 놀이터를 통해 당신은 매일 향상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이 장차 되려는 것이 바로 이 향상되고 수정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되려고 하는 근원의 진화는 그 즉시 일어납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은 생각의 에너지 진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광범위한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것을 당신의 상위 자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상위 자아는 정확히 그 생각의 에너지 진동이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상위 자아는 바로 이 수정된 생각이 되고 수정된 에너지 진동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상위 자아의 선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위 자아가 크게는 근원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진동과는 다른 에너지 진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것과 다른 진동수에서 공명하고 있을 땐 기분 좋은 감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위 자아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과 상반된 공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정되고 개선된 생각의 진동수가 아닌 이전 생각의 진동수로 진동하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을 정기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은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이 물리적인 현실에서 믿음은 고정불변의 진실로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인데 너무나 자주 떠올려져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결국 당신이 증거라고 부르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당신이 맨 처음 가지고 출발한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에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에너지 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심코 빠져듭니다. 당신이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오직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진술이며 엄청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공명을 조정하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옳은 생각을 선택했는지 이에 따라 부정적인 것과 공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것과 공명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의 순환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과 공명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또한 자신이
생각을 통제한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반응해서 생각을 하고 감정을 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실은 그 반대인데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저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인생의 전반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전에 공명하고 있던 것이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활용하여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때 당신은 현상 이전의 모습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이번 생애에 오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목적에서였습니다.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하여 물리적인 형태로 되기 전에는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과 그로 인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장소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이 될지 정하는 데 그것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행복을 정의하는 일에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신은 당신 자신이기도 한 궁극적인 자유를 잊지 않고 있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자신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진동을 수용하고 그들과 에너지 공명을 이루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차원은 당신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탕가게 같아 보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맛이나 질감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이 원했던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삶이라고 하는 이 사탕 가게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에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다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당신에게 옵니다. 어떻게 오는가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당신은 긍정성을 위해 부정성을 발판 삼아 추는 댄스가 즐겁고 이로울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물리적 세계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찾을 때, 즉 우주의 궁극적 진실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 때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 존재가 되기 전에 당신은 부모님의 모습과 그들의 인생 경험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파악했고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뿐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물리적 존재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에너지 진동 모두 당신 존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포함하여 삶에 대한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강력해서 부모님이 물리적인 존재가 되기도 전에 이미 같은 물리적 경험 속으로 들어올 계획을 그들과 함께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당신에게 해가 되기보다는 이롭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나올 시작점이 없다면 당신은 진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직 긍정적인 것만 경험한다면 우주 안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단 하나의 생각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자유의지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함에 있어 궁극적인 진실은 당신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삶이 투쟁이 되는 이유.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 유익한 이유로 인해 출생의 과정이라는 생각에 도달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이 이루어지려면 아기는 여성의 산도를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기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또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이 아기를 보살피는 사람이야. 나는 아기를 먹여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 말은 분명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상위 자아에 의해 인도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 첫 9개월 동안 저절로 물리적 존재로 형성된 이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에게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근원에서 아기에게로 흐르는 흐름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은 근원에서 부모에게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부모로 하여금 아기를 돌보고 싶은 긍정적인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이 아기 자체이기도 한 근원을 대신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진동으로 아기를 대하려고 할 때입니다. 또한 삶을 투쟁이라 생각할 때나 아기를 우리와는 다른 시기에 태어난 점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위 자아에게 저항하는 진동 상태에 있지 않은 한 인생이 투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라보고 그 즉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근원의 흐름에 대항하면서 뒷걸음질하는 행보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 외부 현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데 이는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생각을 통해 만들어낸 외부적 현상을 통제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영감을 통한 행동으로 아이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일보다 아이가 어떤 행동으로
그들 자신을 기쁘게 해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만드는 행동을 해야 돼. 이것이 아기가 동의하는 개념이 아닐지라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느 때에 이르면 성장한 아이는 그동안 받은 부모의 영향으로 주변의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것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는 영원한 존재에겐 이번의 물리적 삶이 새로운 것이고 주변에서 보는 것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상위자아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반대에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내적 지식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치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이가 느끼는 자신의 가치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 가치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어디로 가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는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경에 순응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좀 더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끌어당김과 소명, 내적 지식과 목적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들도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따지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새로운 집단적 욕망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위자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사회에 순응하지도 자신의 소명과 내적 지식,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도 기억 속으로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선택권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손상을 받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이나 과거가 어떻든 또한 아무리 정신적 충격이 큰 경험을 했더라도 당신의 상위자아는 손상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위자아는 언제나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완전한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영원토록 찾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당신이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당신의 완벽하고 영원한 상위 자아의 에너지가 당신의 3차원적 자아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된다고 해서 마법에 걸린 듯 갑자기 자신의 에너지 진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유의지를 갖게 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순응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언어 능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한 가정에서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적인 에너지 진동들이 원래 그렇듯 영향력이 매우 큰 이 지배적인 에너지 진동에 아이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는 단지 물리적인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에너지 진동을 띠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당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발산했는지 상관없이 당신은 어느 때라도 다른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이고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